자, 여러분들 찐대표 돌아왔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비나를 좀 매각을 하면서 2,900억 실탄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확보한 현금 전액을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과 가스터빈, 그죠? 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계약이 터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더욱더 SMR 사업에, 그죠? 집중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악재가 있었지만 그 악재에 비해서 지금 나온 기사가 주가 방어까지 오늘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한국 원전 수출 구역적 협정을 50년 장기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고요.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하고 막대한 로열티까지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합의문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북미 지역, 그죠? 그리고 체코를 제외한 유럽 연합, 그죠? 이러한 국가에서는 원전 수주를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웨스팅하우스는 이들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일부 신흥시장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시면 원전 한 기당 수출 시 기술 사용료 2,400억과 물품 용역 구매비로 9천억, 총 1조 1,400억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지만 이에 따른 지금 여러분들의 오해가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로열티는 2% 미만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낮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사실상 호구 계약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프레임일 수도 있고, 그죠?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는 더 크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협약은 단기적으로 돈을 조금 더 쓰는 그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거를 미국 때문에 막혔던 원전 수출기를 어떻게 보면은 열어준 전략적 한수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열티가 시장에서는 5%에서 10%보다 훨씬 낮은 2%. 그래서 호구 계약도 아니고 지재권, 지적 재산권이죠. 불확실성 해소 및 한미 원전 협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있죠? 라이센스에 대한 지급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상권이 있는 거야, 상권. 근데 그 상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팔아요?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 재산권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은 뭐였냐? 원전 제작, 주기기죠. 원자로 압력 용기나, 그죠? 증기 발생기, 터빈 등 이러한 관련된 제품을 SMR, 그죠? 글로벌 파운드리로서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그래서 지금 이러한 웨스팅하우스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설계를 또는 제작을 주문을 받으면 여기에 따른 제품들을 하청으로 공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적재산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이게 나쁜 내용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지적재산권 리스크 해소. 사실상 미국 기술이 포함된 원전을 한국이 단독 수출하는 건 법적으로 소송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성을 없애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들. 그리고 또 로열티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5%에서 10% 수준의 기술료를 지불하는 거는, 예? 우리가 2% 지불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나쁜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원천 기술과 연료 공급망은 강하지만 사실 원전 시공의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협력 구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300조짜리 펀드가 조성이 됐을 때 원전, 2차 전지, 그리고 뭐요? 반도체, 바이오에 이 4개의 섹터에 300조를 집중 투자한다라고 했고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한미 협력 공조에, 예?
불공정 계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SMR은 아직 사용화 초기 단계고 미국과 공동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국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주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여러분들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소송으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다면 체코 26조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로 지식적 재산권, 그죠? 지식 재산권이 지재권이죠. 리스크를 제거하고 장기 수출.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자, 수주 안정성 확보가 됐고요. 그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WC죠. 그죠? 여기가 소송으로 계속 발목을 잡았다고 하면은 체코 26조짜리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막은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장기 수출 안정성을 이 지재권 리스크를 제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뭐요? 안정성을 확보를 한 거고 원전 산업은 단일 계약만으로도 수십조예요, 수십조. 보통 13조 정도. 그죠? 여기서 로열티만 치더라도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로열티 부양보다 수주 유지 자체가 훨씬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 축소보다 실질 시장을 공략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북미 보시면 기사에서 북미 유럽 시장은 진출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북미 지역은 원래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 진출 어렵습니다. 근데 EU 주요국은 이미 원전 정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중동, 아시아, 남미는 신규 원전 수요 폭발 지역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UAE, 사우디, 이집트, 베트남 같은 이런 국가들은 우리에게는 시장 경쟁에서 우위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50년 동안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10년 단위, 그러니까 한 번에 원전 한 개에 10년에서 13년, 많게는 뭐 20년 단위지만 15년 단위지만 이때마다 계속해서 조건을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사처럼 50년간 종속은 과대한 포장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로 이런 부분들이 과대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타깝고 두산 LFT가 수혜를 할 수 있는 건 웨스팅하우스가 자체 건설 역량이 약해요. 그래서 몇 번 파산하려고 했었죠. 보시면 두산도 웨스팅하우스 인수 검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경영난으로 2005년, 17년, 2022년까지 M&A 시장에서 매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러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논란을 겪으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재추진해내는 목소리가 높여졌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기업에게 의존도가 심화된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웨스팅하우스가 소주한 원전 프로젝트에서 두산 장비, 기술 필수적으로 투입된다. 두산에 대한 장비가, 그죠? 두산 에너비티. 자, 그만큼 지금 협력 구조에서 오히려 두산의 안정적인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 모든 게 승인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SMR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예요, 여러분들. 단계고 그리고 우리 ISMR이라고 이노베이션, 그죠? SMR이라고 해서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이 국내 기술 독자화 추진 중이라서 이 국내 검증 과정은 어차피 국제 인증 절차를 걸쳐야 돼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뭔가 부정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실제로 한전이 따내는 이 수주가 오히려 적용을 받는 거고 오히려 두산 에너비티 같은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은 웨스팅하우스에 단독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주가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것도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아이고 걱정됩니다라고 하시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요 기술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좀 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어제도 우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9일이죠. 분명히 5만원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가야 되고 지금 보시면 이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보시면 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도를 해요.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그죠? 그럼 말 그대로 뭡니까? 여기까지 지금 받아줬다는 얘기죠. 얼마입니까, 여기가? 55,000원 근처. 그죠? 요 사이에요. 5만원에서 55,000원 근처.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니까 여기는 얼마요? 25,000원. 즉 25,000원부터 5만원 근처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이 감소가 되고, 그죠? 여기서부터 다시 뭐요? 개인들이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나눠보시면 25,000원부터 5만원까지 개인 물량을 흡수해서 물량을 받아준 거는 세력이에요. 외인들이고, 또 다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 추가 상승 나왔을 때 75,000원까지, 그죠? 55,000원부터 물려 있는 개미들은 완벽하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 개미 털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미들이 나 물렸다라고 생각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니까 더 올라가겠지 생각하다가 최근 들어서 8월 초부터는 어때요? 여기 이 박스권 마지막 부분에서 어때요? 물량을 쭉 빼면서 매도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물량이 넘겨지는 작업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물량을 지금 외인들이 조금씩 받아줬기 때문에 그 물량을 또 받았죠? 그럼 이제 그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거는 외인들밖에 못해요. 그러면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 주가가 개인들이 매수를 좀 해줄 거고, 보시면 55,000원까지는 이미 2만원부터 세력들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아준 자리에서 굳이 개인들한테 더 하락을 만들면서 물량을 주진 않을 거다. 그죠? 자, 보셨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마찬가지지만 오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아침에 하락이 나왔을 때 정확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오전 10시 15분짜리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10.08% 하락이 나왔을 때 강력한 매수 범위 안에 왔습니다. 더 내려갈 것 같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소신껏 소신껏 말하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이 10% 이상 나오는데 여기서 하락 나오는데 매수하세요라고 장중에 그것도 하락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했어요, 제가. 지금이 매수 기회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미 5만원 근처까지는 물량이 받아준 상황이라 이 밑으로 빼기 어렵습니다. 설령 빼더라도 짧은 시간만 흔들고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박수 치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 소신과 정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 있게 말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찐대표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기회라고 했어요, 기회. 맞아야 돼요. 맞죠? 왜? 아니 명분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야. 보시면 그 다음에 10시 다음에 뭐랬어요? 제가 여기죠? 8월 20일 요약을 해드렸어요. 두산 에너빌티 대응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도 점심이에요. 점심 12시. 네? 하락이 나왔을 때도 개인의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줬던 가격대는 25,000원부터 52,000원이다. 그 이후 주가는 52,000원부터 74,100원까지 상승. 2차 개인들의 유입. 자,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외국인, 기관, 개인 물량이죠. 색깔별로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이 매집을 했던 구간 4월 말부터 요 구간을 보시면 어딥니까? 여기서 시작했죠? 얼마예요? 자, 25,000원 근처예요. 오케이. 25,000원. 그죠? 그럼 이 물량이 여기까지 지금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 얼마예요? 여기 구간 52,000원 나오죠? 오케이. 52,000원. 자, 그러면 오늘 이 밑꼬리를 달아주는 가격에서 제가 왜 매수를 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요 개인들이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리, 그죠? 여기죠? 1차, 예, 1차 개미들, 얘네들한테 수익을 줘야 돼요. 왜? 이 물량을 받지 못하면 외인들과 기관들은 이 물량을 어떻게 해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1차 상승에 대한 개인들 수익을 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 아이고 안타깝지만 여기서 2차 개미들이 여기서 물량을 팔지 않고 올립니다. 개인들이 샀을 때 올라간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는 뭐예요? 물리는 자리입니다. 물리는 자리. 물리는 자리예요. 여기 얼마입니까? 그래요. 5.2만 원부터 7만 4천 원까지. 안타깝지만 요 물량들이 오늘 어때요? 개미털기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세력들은 여기까지만 진짜 돈을 써서 올린 거고 여기서 물린 개미들의 물량은 사실 주가를 더 올릴 수면 있음에도 올리지 않고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 2달 동안 계속해서 겁주면서 개미털기 한 거다. 개미털기 하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개인들도 아이고 던지는 거야 물량을. 무섭다. 던졌죠. 여기서 쭉 던졌죠. 그죠? 여기서 뚝 던졌죠. 맞아요? 이런 물량들을 지금 다 받아놨다. 누가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받아놨다. 받았죠? 물량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물린 애들 여기서 들어왔던 애들 요 물량을 받았다고요.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케이 올려야겠네. 근데 지금 올리기 좀 그렇죠. 어때요? 주가를 떨어뜨리고 올릴 거다. 근데 이 떨어뜨리기 올릴 때 이 가격을 내가 이미 여기까지 돈 썼잖아요. 여기까지 썼죠? 25,000원부터 52,000원. 그럼 뭐예요? 여기 밑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개미들이 다시 사죠. 떨어지니까. 이미 여기서는 물량 넘기기가 끝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네들한테도 이제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하락 주고 얘네들 소수로 무서워서 못 사는 애들 말고 진짜로 용기 내서 사는 찐대표 같은 실력자들한테는 이 눌림이 매수 기회라고 느꼈을 때 살 수 있는 애들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오랜 시간 버텼던 애들이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게 1차 개미들한테 기회를 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3차 개미들한테 준 거예요. 기회를. 그럼 보세요. 얘들이 얼마나 먹겠어요. 먹지도 못해요. 많이. 그죠? 그럼 뭐요? 이거를 이제 물량을 갖고 끌어올리겠죠. 근데 그 끌어올리는 타이밍은 세력들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올리긴 할 건데 사실 여기서 더 시간을 끌 거야. 해버리면 답도 없습니다. 왜? 물량을 더 낮은 자리에서 먹으려고 하는 하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밑으로는 뺄 가능성이 엄청 적어진 거죠. 아시겠죠? 왜? 이미 돈을 써서 올렸는데 굳이 여기서 개인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요거를 받아서 올린다? 그러면 시간이 끌수록 손해예요, 얘들은. 그죠? 그래서 월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파동의 시작은 사실상 2020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5년짜리 프로젝트예요. 5년짜리. 세력들이 5년 동안 원전을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고 이제 힘을 줘서 거래량을 올렸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온 자리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그만큼 진짜 힘이 강한 큰 세력이 들은 거예요. 큰 고래 세력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바닥에서 요 라인들에 대한 그죠? 수렴 자체가 57,000원에 딱 잡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제가 강력한 매수 신호가 있죠.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어때요? 근처에서 딱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이 저점은 밑꼬리가 됐기 때문에 기회를 잘 안 주면서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시간을 끌다가 올려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요런 자리가 또 나온 자리가 과거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를 보자고 여기. 네? 여기 보자고요. 이렇게 쭉 가보자고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오케이. 상승을 시도하다가 한 번은 흔들면서 올렸구나.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뭘 봐요? 고점 대비. 예? 고점 대비 저점을 봐도 되고 약 30%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자 똑같이 그어봤어요. 얼마 나와요? 52,000원.
나오죠. 29%, 3% 여기 비슷하죠? 자, 여기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기 올릴 때 어때요? 몸통은 여기 위에 있죠. 밑꼬리예요, 밑꼬리. 이런 자리들이 제가 짧게 3차 개미들한테 주는 것처럼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온 이 밑꼬리들이 앞으로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기회는 주겠죠. 살짝 치고 이렇게 올라가 주겠죠. 근데 여기서 나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그죠? 1개월, 2개월, 3개월. 그럼 이 2달 남은 거예요, 2달. 2달.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올려버릴 거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인 혼란을 나올 수 있는 원전을 건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기사가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였어요. 이걸 다시 재탕을 한다? 이건 명백하게 요 시그널들이 공매도가 누르려는 시그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공매도가 눌러주는 움직임에서 5만 원까지 기회를 줬다? 제가 확신에 찼어요, 이거는. 소신껏 매수해야 된다. 8월 25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는 불확실성,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내용들도 나올 거고, 에너지 투자에 300조 투자할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끝낼 거고, 또 잭슨홀 미팅, 여러분들 잭슨홀 미팅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8월 20일 새벽부터 8월 23일 토요일까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PPI 지수가 잘 안 좋아서 동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다 뭐예요? 불확실성인데 이거 해결이 되잖아요. 발표를 위해서. 그럼 방향성이 잡히죠. 그럼 악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당장 올려주면 고맙겠지만 그게 아니라 세력들이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올릴 거야. 2, 3개월. 그러면 그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회들을 주고 있는데 이 기회들을 계속 줄까요, 여러분들?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려면 우리 찐 대표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을 잘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보셔야 되고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자 이제부터는 세력들이 자금을 쓴 52,000원까지는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놀라지 마라. 이런 바닥 잡는 구간은 매수하시면 되고 이미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잭슨홀 미팅, 이번 주 FOMC 금리 등 불확실성화, 지정학 리스크 해제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여기 100점짜리 주잖아요, 여러분들. 고맙다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공매도 세력의 명확한 하락 공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언론 플레이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다음 상승기는 상승전 하락이 있다는 거 배우시면서 함께 나가면 돼요. 결국에는 요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요런 저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자리들 여기죠. 월봉 차트상. 월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 상승을 계속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시면 요 라인들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잡냐 밑에서 잡냐 결정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점을 높여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슈팅을 빵 하고 올라가면은 못 잡아요. 새로운 파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일 거래대금이 3조 3천억에 터졌다는 건 엄청난 힘이 매수와 매도가 강력하게 부딪힌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이거를 버텨준 거는 세력들의 의도가 많이 투영이 된 거다, 여러분들. 그죠?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물량을 좀 털어내고 다시 끌어올릴 건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장담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충분히 있고 안정적인 가격이 52,000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찐대표 믿고 분할로 여기 떨어지는 자리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워 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 시간 싸움이 한 두세 달까지 아니면은 한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죠. 왜? 그렇죠. 이게 한두 번에 끝날 재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원전에 대한 ETF 나왔죠. 이거 잘 보세요. 원전 ETF는 말 그대로 원전의 상품을 출시하는 건데 이 국내 원자력 기업 ETF 등 5종 19일 상장했죠. 이날에 맞춰서 지금 하락이 나왔잖아요.
신한, 하나, 미래에셋, 삼성자산, 우수영. 이 자산 운용사들이 무조건 ETF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러면 이 원전 10가지 구성 중에 25% 비율이 있는 이런 기업들 담으려면 지금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담겠어요? 최대한 눌렀을 때 담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상장했어요. 시작하자마자 하락 나오죠. 자, 이게 연관이 없을까요?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원전에 대한 이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그죠?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물량들을 담기 위한 이 공매도와 세력의 결탁이 나온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담아놓고 다시 이제 상승을 시키려는 계획을 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맞춰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사실상 외국인들이 660억 그죠? 매도를 했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잡았지만 그렇게 크게 담지 않았어요. 하락에 비해서. 맞죠? 그리고 또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세 마이너스 600억이죠. 지금 매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를 방어를 했다? 이거는 누가요? 개인들이 방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외국인들이 방어를 시켜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봐야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신한투자, 골드만삭스, JP모건, KB증권과 함께 방어를 해줬죠. 자, 이해되시죠? 누구요? 세력들이 밑에서 방어를 해준 거다. 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대응 또 도와드리면서 우리 찐대표 가족방 들어올 수 있게 대응하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찐대표 가족방 입장 링크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입장 신청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입장해 주시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찐대표와 함께 우리 두빌 만들어 가자고요. 감사합니다.